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의 두 번째 시간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거에 대한 예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죠. 그쵸? 이 두 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뭄이 심하면 섬 주민들의 사람들은 물이 많으니까, 즉 바닷물이 많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닷물에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그거를 그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에 뭐가 녹아 있어서, 그렇죠. 소금이 녹아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물이고 대부분의 물이 바닷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닷물을 이용하면 가뭄을 피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는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증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증류는 뭐냐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일 때 여러분 냄비 뚜껑을 닫고 끓이죠. 그런 다음에 물이 팔팔팔 끓을 때 냄비 뚜껑을 열면 냄비 뚜껑에서 액체 상태, 즉 물이 둥둥 떨어지는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류의 예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해야 끓어나오는 바닷물을 가열하면 이 수증기가 끓어나오겠죠. 그 물이니까. 그 수증기를 다시 냉각하면 액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냉각된 액체는 소금의 성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온 수증기를 냉각하여 식수를 얻는 것이 증류예가 되겠고요. 좀 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소주꼬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소주꼬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주꼬리라고 합니다. 이 소주꼬리를 이용하여 이제 소주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소주꼬리를 이용하여 소주를 넣는 방법의 과정을 조금 선생님이 찬찬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소주꼬리 안에 넣고요. 이렇게 소주꼬리 안에 넣고 찬물을 소주꼬리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소주꼬리 이게 활활 가열해요. 가열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가열되겠죠. 보글보글 끓겠죠. 그쵸? 근데 이 곡물을 발효시켜 만들면 여기는 에탄올이 생성되는데요. 근데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요. 기화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온 여기 보니까 찬물이죠. 찬물은 온도가 낮잖아요. 여기를 부딪힐 거 아닙니까? 기화된 에탄올이. 그러면은 갑자기 또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로 바뀔 겁니까? 그렇죠. 액화가 돼가지고 이게 방울처럼 이제 물방울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쪽 빼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소주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소주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 소주를 얻는 방법도 뭐가 되는 겁니까? 증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맞죠? 증류.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체를 가열을 시킵니다. 액체죠. 액체를 가열시켜가지고 기체로 만들어요. 여러 가지 두 개 섞였을 때. 근데 그걸 다시 액화시킵니다. 액화시키면 다시 액체로 되겠죠? 그쵸? 액체였던 게 기체로 됐다가, 기체로 됐던 게 다시 액체로 돼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걸 증류라고 합니다. 근데 증류는 끓는 점의 차이가 여러 가지 물질들, 현재 여기 두 가지 섞였겠죠? 여러 가지 물질들의 끓는 점 차이가 좀 커요. 근데 만약 끓는 점 차이가 비슷하면 이렇게 끓는 점 가지고 분리해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분별 증류입니다. 분별 증류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끓는 점이 비슷한 액체. 그러니까 증류는 끓는 점의 크기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을 증류라고 하고요. 끓는 점이 비슷한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 하여 각각의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 중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 중류를 하기 위해서는 분별 중류관과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냉각기. 그래서 이렇게 요 냉각기를 이따 이야기했지만 리비히 냉각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리비히 냉각기. 리비히 냉각기라고 하는데 이거 이따 그림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분별 중류란 끓는 점이 비슷한 액체. 그러니까 끓는 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다시 구별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분별 중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일어나게 해서 성분물질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 분별 중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에탄올 수용액의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인데요. 에탄올 수용액은 말 그대로 에탄올하고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물이 섞여 있는 거니까 순물질이 두 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섞여 있으니까 각각의 물질들에 대한 끓는 점이 다르겠죠. 예,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약 에탄올 끓는 점이 한 78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끓는 점이 낮은 게. 그런 다음에 물이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가열곡선에는 수평한 구간이 몇 개 나타납니까? 두 개 나타납니다. 이 수평한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평한 부분에서는 에탄올이라는 액체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기체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 수평한 부분은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구간인데 자세히 보면 이쪽은 좀 수평하지가 않고요. 여기 물이 끓어나오는 부분은 수평하죠. 자, 여기 부분에는 만약에 에탄올만 있다면 이렇게 수평할 겁니다. 근데 에탄올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상태 변하는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점점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물이랑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좀 중요하겠죠? 물이랑 에탄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시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물질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뭐가 먼저 끓어오고요. 그리고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물이 끓어 나옵니다. 물이 끓어 나와요. 근데 물이 끓어 나올 때는 일정하죠? 왜 일정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에탄올 다 끓어 나왔으니까 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일정하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 이게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이 분별 중류하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장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장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코올 램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분별 중류관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냉각기. 이 냉각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리비히 냉각기라고 했었죠. 이 분별 중류관은 다름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유리도망이 있어요. 유리도망이. 자, 근데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빨간 게 끓는 점이 더 낮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빨간 게 먼저 올라오겠죠? 빨간 거 파란 거보다 올라오다가 여기 유리관을 지날 겁니다. 유리관이 지나면 유리관이 올라가는 거 시간을 좀 방해하겠죠. 빨리 올라가는 걸 방해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올라가서 여기로 갑니다. 근데 끓는 점이 좀 높은 파란 거는 그 다음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올라오다가 이쪽에 있는 유리도막에 영향을 받겠죠. 끓는 점이 둘 다 받겠지만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더 받습니다. 받다가 그래서 이게 올라다가 유리도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냉각이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는 동안에 빨간 건 어떻게 돼요? 빨간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분별 중류 즉 유리관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빨리 빨간 게 나오고 난 다음에 파란 게 다시 나오겠죠. 근데 이 중류관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을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비슷하면 서로 분리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별 중류관 때문에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쉽게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빨간 게 나왔습니다. 나오면 여기서 이제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려면 가만히 해도 냉각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찬물을 이렇게 끼얹습니다. 찬물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밑에서부터 쭉 올려요. 밑에서 쭉 올려서 하다 보면은 찬물을 타면 여기는 빨간 게 다시 뭐가 될까요? 액화가 돼가지고
다시 여기 이쪽 어디 있는 이쪽에 있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찬물을 지금 현재 여기 밑에서부터 올렸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위에서 이쪽에서부터 찬물을 내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울여지는 게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밑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흘러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서부터 올리면 이게 여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꽉 채워진 상태로 뭐가 돼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냉각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밑에서부터 물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은 그 이유 때문이요. 기울어져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별 종류 장치가 있습니다. 없지 않죠? 그래서 분별 종류를 이용한 원유의 분리로서는 이게 중류탑이 있는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가정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운송기관이 연료 및 아스팔트나 각종 생활용품 등의 재료가 되는 원유.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여러가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다. 따라서 원유는 분별 중류를 이용하여 분리하는데 정유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높은 탑이 큰 규모의 분별 중류 장치이다. 중류탑 내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원유를 기화시켜 중류탑으로 보내면 원유의 성분 물질이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끓는 점 차에 따라 분리되므로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모아 연료나 공업제품의 원료 등으로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 분별 중류를 이용한 원유의 분리를 아까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중류탑이라고 합니다. 중류탑. 그래서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는 복합한 물질인데 원유를 기화합니다. 기화시켜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 중류탑으로 보내면 각 물질이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끓는 점 차이에 따라 분리가 되는데 기화와 액화를 반복한다는 게 아까 전에 어디에서 분별 중류 장치에서 이제 중류탑에 있는 이제 분별 중류관, 아까 분별 중류 장치에서 분별 중류관이 역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류탑에 있겠죠. 원리는 비슷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제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끓는 점이 뭐할수록 위에서부터 분리되냐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중류탑은 위쪽에서부터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까요? 자, 원유를 가열해서 이제 중류탑에 넣습니다. 넣으면 끓는 점이 낮은 것들부터 위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요. 끓는 점이 이제 낮은 것들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온도가 현재 27도라고 27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석유가스는 현재 다 기체로 되겠죠. 얘는 다 기체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액체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액체들도 끓는 점의 구간에 따라서 나프타, 등류, 경류, 중류, 찌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30도에서 여기 액체로 나누어진 예를 들어 27도라고 가정했을 때 액체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도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에서부터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맨 위에 중류탑에서 맨 위에 부분에서부터 나눠진다,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끓는 점이 지금 현재 석유가스는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죠. 근데 끓는 점이라 하면 여러분들 물질에 따라서 어떤다고 했습니까?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끓는 점이 42도에서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 사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여기에 단순하게 한 가지 물질들만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증류탑에서 분류되는 이 석유가스부터 찌꺼기까지는 순물질일까요? 혼합물일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순물질이 아니라 뭡니까? 얘네들은 혼합물입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혼합물. 혼합물이 아니라. 혼합물. 순물질이 아니라 얘네들 혼합물.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서 순물질을 알고 있는데 순물질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다 혼합물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기 쉽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들이 일정하지 않고요. 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배운 오늘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중류는 성분 물질의 무슨 차? 그렇죠? 깰렌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중류탑에서 원유가 분리될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에서 중류탑의 높은 곳에 분리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중류탑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은 중류탑 위로 올라가면서 끓는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액화되어 분리되죠. 그렇죠? 근데 끓는 점이 낮은 성분들은 기체 상태로 중류탑의 윗부분까지 도달합니다. 도달해 기체 상태로 분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온도가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좀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중류탑에서 물질을 끓여요. 그러니까 끓이면 이제 올라갑니다. 탑 위로 중류가 탑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물질들의 끓는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액화가 되는 거죠. 자, 끓는 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녹는 점도 되니까, 그렇죠? 녹는 점이 아니죠. 선생님 정정합니다. 끓는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액화되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끓는 점이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낮아요. 낮으면 거기서는 액화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류탑 윗부분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액화되지 않으면 얘네들 기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여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얻었다. 이때 주로 에탄올 끌어나온 구간과 물이 끌어나온 구간을 쓰시오. 자, 주로 어디서 물이 에탄올 끌어나오죠? 그래서 78도시에는 물은 100도시에서 끌어나오는데 이 구간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줬죠. 물과 에탄올이 섞여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물만 에탄올만 있다면 여기 일정할 겁니다. 근데 물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증류와 분별 증류 그리고 분별 증류 장치 그다음 원유의 분별 증류, 증류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요한 거는 증류하고 분별 증류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증류는 끓는 점 차이가 좀 커가지고 쉽게 분류해낼 수 있는 거고요. 분별 증류는 물질들의 끓는 점이 비슷한 액체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을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